2024년 3월 20일 드디어 스파이 패밀리 극장판 코드 화이트가 한국에 상륙을 합니다. 개인적으로 스파이 패밀리라는 애니메이션을 너무 좋아해가지고 엄청 기대가 되는데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아마 저처럼 스파이 패밀리를 계속 봐왔던 분들이라면 계속 기대를 하고 계셨을 거고 또 극장으로 보러 가실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개강 및 개학 시즌이고 심지어 슬슬 벚꽃 시즌도 다가오니 이제 막 연애를 시작하는 분들도 많을 거고 이미 연애를 안정적이게 유지 중인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습니다. 개부럽다. 자, 그럼 이렇게 연애를 하고 있는 분들은 연인이랑 데이트를 하기 위해 영화를 보러 갈 것이고 뭐 볼까 하다가 그림체도 예쁜데 스파이 패밀리라는 제목도 어디서 들어본 적이 있어가지고 한번 봐볼까 하는 마음으로 극장에 가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이제 이런 분들은 이 스파이 패밀리에 대해 아예 모르는 상태로 보실 테니 오늘은 제가 연인분들과 가족 단위분들을 위해 이 스파이 패밀리 극장판을 보러 가기 전 알아두면 좋을 것들에 대해 간단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일단 이 스파이 패밀리의 배경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현재 스파이 패밀리 세계관에는 동국인 오스타니아와 서국인 웨스탈리스 이렇게 두 나라가 존재합니다. 이 둘은 현재 냉전 상태라고 볼 수 있고 뭐 좀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좀 복잡한데 간단하게 말하자면 전쟁을 하고 싶어하는 오스타니아와 그걸 막으려고 하는 웨스탈리스, 그리고 그 웨스탈리스에서 파견한 스파이 황혼이 이 스파이 패밀리의 아빠 역할인 로이드 포저라는 인물이라는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이 로이드 포저가 웨스탈리스의 스파이가 된 계기를 아시면 되게 눈물날 스토리이긴 한데 이건 아직 애니로는 안 나왔고 만화책으로만 나왔으니 애니메이션만 보는 사람들에게 스포가 될 수도 있으니 자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동서의 관계는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이 스파이 패밀리라는 애니메이션의 배경이 되는 나라는 바로 전쟁을 원하는 자들이 있는 동국 오스타니아입니다. 그리고 이 오스타니아에 파견된 스파이 황혼은 오스타니아에서 전쟁을 일으키려는 자들을 사살하고 생포하는 게 주 임무였죠. 그러다가 상부에서 지시가 하나 내려오게 되는데 동서 평화를 위협하는 도노반 데스몬드에게 접근하라 라는 임무였죠. 그런데 도노반 데스몬드란 남자는 얼굴을 잘 안 비추는 남자인데 유일하게 자신의 아들이 다니는 학교인 이든 칼리지의 학부모 교류회 같은 곳에서만 얼굴을 비춘다고 합니다. 그래서 황혼이 속해 있는 집단 와이즈는 황혼에게 가족을 만들어서 자식을 입학시킨 뒤 도노반 데스몬드에게 접근을 하라, 일명 오퍼레이션 올빼미라는 임무를 발령하게 됩니다. 스파이를 하면서 잠입, 변장, 절도 등등 여러 일을 해본 황혼이었지만 가족을 만들라는 임무는 처음이어서 매우 당황합니다. 그래도 일단 임무는 해야 하니 로이드 포즈라는 정신과 의사로 새로운 신분을 만들어내고 고아원에 가서 자신의 자식으로 삼을 아이를 하나 탐색하기로 합니다. 로이드는 그 고아원에서 특이한 친구를 만나게 되니 그 친구의 이름은 아냐, 핑크머리에 요상한 뿔 같은 게 달려있는 신기한 녀석이었습니다. 로이드는 이든 칼리지에 들어가려면 나이가 6세 이상이어야 하고 어느 정도 지능이 되는 친구여야 해서 얘가 괜찮을까 라는 생각을 했는데 이 생각을 잃기라도 했는지 아냐는 자신이 6살이라고 밝히고 로이드 앞에서 십자말풀이를 해주는 등 자신의 능력을 증명해줬죠. 로이드는 이 모습을 보고 이 아냐라는 친구를 딸로 삼아야겠다고 생각했고 고아원에서 아냐를 데리고 나오게 됩니다. 근데 사실 이 아냐라는 친구도 로이드처럼 자신의 정체를 하나 숨기고 있었으니 사실 아냐는 남의 생각을 읽을 수 있는 초능력자였던 거였죠. 그래서 아까 로이드가 머릿속으로 생각한 십자말풀이의 해답을 초능력으로 읽고는 정확하게 십자말풀이를 했던 거였죠. 이렇게 로이드의 머릿속을 읽어봤다면 로이드의 진짜 정체가 스파이인 황혼이란 것도 알 수 있었고 아냐는 스파이의 딸이 된 것에 은근히 기대를 하고 있었습니다. 아무튼 이 둘은 가족이 된 다음 이든 칼리지의 입학시험을 받고 정말 아슬아슬하게 합격을 하게 됩니다. 이제 남은 것은 면접 시험이었는데 이든 칼리지에서 온 통지서에 보니 반드시 부모님 둘 다 오란 말이 적혀 있었죠. 로이드는 빠르게 엄마 역할을 맡을 사람을 찾기 시작했는데 적합한 인물이 그닥 보이지가 않았습니다. 그렇게 고민이 깊어지던 와중 근처 옷가게에서 어떤 여자를 만나게 되니 바로 요르 브라이어라고 하는 여자였습니다. 이 요르라는 여자는 은행원에 독신으로 살고 있던 여자였는데 최근 이유 없이 나이를 먹고 독신으로 살고 있는 여자들이 국가에게 의심을 받고 잡혀간 일이 벌어졌다 라는 소문이 돌아서 살짝 조급해하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평범한 사람이라면 의심을 받아도 결백하니까 뭔가 다들 결혼하는데 나만 안 하네 라는 식의 조급함만 있을 것인데 요르는 그런 조급함이 아니라 나라에게 의심을 받는다 라는 것에 대한 걱정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요르는 사실 나라에 위협이 되는 쓰레기를 처치하는 살인청부업자 일명 가시공주였거든요. 그래서 자신이 살인청부업자 일을 계속하려면 의심을 받아선 안 됐고 그러려면 슬슬 결혼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요르와 로이드 둘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진 덕분에 둘은 가짜 가족 생활을 하게 됐고 서로의 정체는 모른 채 로이드, 요르, 아냐 이렇게 세 명은 포저 가족의 일원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세 명은 이든 칼리지에 면접도 보러 갔고 여러 일을 겪으며 서로 가짜 가족이 아닌 진짜 가족인 것 같은 느낌을 받게 됐죠. 그렇게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나고 이든 칼리지에 합격한 기념으로 아냐는 강아지 한 마리를 기르고 싶단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가족 다 같이 강아지를 고르기 위해 외출을 하게 되는데 과도한 업무에 시달리고 있던 로이드는 강아지를 분양받으러 나가서도 임무를 하나 맡게 됩니다. 바로 대학생으로 구성된 테러 단체를 진압하는 것이었죠. 아냐는 로이드가 임무하러 갈 수 있게 요르랑 둘이서 강아지를 보러 갔고 강아지들을 보던 중 길 건너편에 있는 어떤 하얀색 개의 머릿속에 자신을 비롯한 포저 가문의 가족들이 떠오른 걸 확인했습니다. 아냐는 저 개는 뭐지? 라고 생각하며 그 개를 따라갔는데 공교롭게도 그 개는 로이드가 쫓고 있던 테러 단체의 개였습니다. 아냐는 괜히 강아지 따라왔다가 사후청을 할 뻔했지만 그 강아지의 도움 덕분에 목숨을 구하게 되죠. 그렇게 강아지와 같이 행동하던 아냐는 이 강아지가 미래를 볼 수 있는 강아지라는 걸 알게 되고 이 미래를 볼 수 있는 능력으로 테러 단체를 진압하는 데 큰 공을 세웁니다. 그렇게 모든 일이 끝나고 로이드도 돌아오면서 강아지를 고르러 다시 가야 했지만 아냐는 자신을 도와준 이 강아지가 좋다며 이 강아지를 키우고 싶다고 말합니다. 로이드는 테러 단체에서 키우던 강아지라 자신이 속해 있는 와이즈란 집단
집단에 넘겨줘야 하는데 자신의 상관인 실비아가 그냥 데리고 가서 키워도 된다고 말한 덕분에 이 강아지를 자신의 집으로 데리고 가게 되죠. 덕분에 포저 가문의 가족 구성원은 로이드 포저, 요르 포저, 아냐 포저, 그리고 아냐가 이 강아지의 이름을 본드라고 지은 덕분에 본드 포저까지 이렇게 4명이 포저 가문의 구성원이 됐습니다. 여기까지가 스파이 패밀리의 주인공이라 볼 수 있는 포저 가문 구성원들의 배경과 능력 설명이었고, 이번엔 이 구성원들 외에 극장판에서 등장할 것 같은 포저 가문의 주변 인물들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우선 로이드와 관련된 인물들을 보자면 거의 다 와이즈에 소속된 인물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선 앞서 말했던 로이드의 상관이라 볼 수 있는 실비아 셔우드란 분이 있습니다. 아냐는 이분을 높으신 분이라고 부르죠. 아무튼 이분은 되게 고급지게 생겨가지고 남성분들의 연상누님 로망을 완벽하게 충족시켜주는 그런 누님이십니다. 되게 일처리가 빠르고 능력 있는 분으로 보이는데 보통 이런 능력 있는 분들이 밑에 직원들을 되게 잘 굴려요. 그 덕분에 황혼이 오퍼레이션 올빼미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위장용 정신과 의사일도 하면서 스파이 일도 하느라 과중한 업무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중이죠. 실제로 스파이 패밀리 에피소드를 보다 보면 피로 때문에 조만간 쓰러질 것 같은 로이드의 모습도 나옵니다. 이렇게 로이드를 부려먹는 상관이 있다면 로이드도 부려먹을 만한 인물이 있어야겠죠. 프랑키 프랭클린이라는 사람이 바로 그런 인물입니다. 이 남자는 아내가 뽀글뽀글이라고 부를 정도로 아내랑 친한 인물인데, 프랑키가 애들을 좋아해서 친해진 것도 있겠지만 로이드가 임무 같은 거 맡을 때 프랑키에게 아냐 베이비시터 일을 맡기는 바람에 타이적으로 좀 친해진 게 있습니다. 이렇듯 로이드는 지가 뭐 바빠지면 오퍼레이션 올빼미 임무 중 일부를 프랑키에게 맡기는 경향이 있죠. 그래서 어찌 보면 좀 불쌍한 캐릭터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와이즈란 집단에서 로이드를 좋아하는 여자가 있으니 피오나 프로스트, 일명 밤의 장막이라고 불리는 여자입니다. 이 친구는 로이드에게 훈련을 받은 친구인데, 로이드가 스파이는 포크페이스가 중요하다고 말한 것 때문에 하루 종일 포크페이스를 하고 있는 친구입니다. 이렇게 겉으로는 되게 차갑게 생겼지만 속으로는 황혼 선배 좋아해요 이러고 있는, 뭐랄까 또라이? 뭐 그런 친구로 보면 됩니다. 아무튼 이렇게 로이드를 좋아하는 것 때문에 아내 역할을 맡고 있는 요르 포저를 좀 질투하고 있고, 로이드에게 아내 역할을 자신으로 교체하자고 말한 적도 있죠. 하지만 로이드는 피오나가 좋은 엄마가 될 것 같지는 않았기 때문에 엄마 역할을 교체할 생각이 없다고 거부를 했었습니다. 근데 이 피오나도 요르를 좀 견제하듯이 요르도 피오나를 살짝 견제하는 것 같은 모습이 나옵니다. 솔직히 견제라기보다는 불안해한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네요. 스파이 패밀리를 보면 요르가 피오나랑 로이드가 친한 걸 보고 혹시 아내 역할을 피오나에게 맡기고 자신은 버려지지 않을까 라고 걱정하는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물론 로이드가 잘 타이는 덕분에 둘 사이는 더 돈독해졌지만, 극장판 예고편을 보니까 또 피오나 때문에 요르가 자신의 아내 역할을 잃지 않을까 하는 걱정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뭐 로이드는 또라이 같은 피오나를 함께 하지 않을 것 같으니 이 점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요르의 주변 인물들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요르의 주변 인물 중 중요한 인물은 딱 한 명, 바로 요르의 친동생인 유리 브라이어라는 친구입니다. 이 친구는 자신의 누나를 엄청나게 사랑하는 친구죠. 뭐 자신의 핏줄인데 사랑하는 건 당연한 거 아니냐 라고 할 수 있는데, 약간 이 친구는 연인의 감정으로 요르를 사랑한다고 봐야 합니다. 유리의 사물함을 보면 자신의 누나 사진으로 도배가 되어 있고, 본인 앞에서 요르가 로이드랑 키스하려고 하니 막으려는 움직임도 보이는 등 시스콤이라고 봐야 할 만큼 지 누나를 겁나 사랑해요. 근데 이렇게 될 만도 한 게 요르와 유리는 부모님 없이 서로 의지하며 유년 시절을 보냈고, 요르는 이런 유리를 돌보기 위해서 살인청부업자 일을 시작했었습니다. 물론 유리는 누나가 살인청부업자인 걸 아예 모르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유리 역시 자신의 누나를 위해서 국가에 해가 되는 놈들 없애는 비밀경찰이라는 일을 하고 있는 중이죠. 물론 유리 역시 누나에게 걱정을 끼칠 순 없으니 대외적으로 자신의 직업을 외교관이라고 속이고 있긴 합니다. 이렇듯 비밀경찰이라는 직업 때문에 스파인 로이드와 대척점에 있는 캐릭터이긴 하지만, 로이드가 애초에 정체를 잘 숨기기 때문에 둘이 갈등을 일으킨 적은 아직은 없습니다. 그리고 아마 이번 극장판에서도 둘이 대립하진 않고 빌런 퇴치를 위해 협력을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자, 마지막으로 아냐의 주변 인물들을 보겠습니다. 아냐의 주변 인물들은 다 이든 칼리지에 관련된 사람들 뿐인데, 우선 가장 중요한 인물인 다미안 데스몬드가 있습니다. 앞서 로이드가 이든 칼리지에 자식을 입학시키게 된 계기가 도노반 데스몬드와 접촉하기 위해서라고 말했었는데, 이 도노반 데스몬드의 차남이 바로 다미안 데스몬드입니다. 로이드는 자신이 도노반 데스몬드와 접촉하기 위해선 아냐가 다미안 데스몬드와 친해져야 한다고 생각했고, 이 생각을 읽은 아냐 역시 입학 첫날부터 다미안과 친해지려고 맘먹었지만 다미안의 재수없는 태도 때문에 입학 첫날부터 다미안의 죽방을 때리는 행동을 해줍니다. 보통 이렇게 죽방을 때리면 상종도 안 하는 게 진리이지만, 아냐는 아빠의 임무를 망치기가 싫었고 다미안에게 찾아가서 울면서 사과를 합니다. 다미안은 애초에 지금까지 자신을 때린 사람이 있지도 않았고 자신한테 굽신거리지 않고 똑바로 쳐다보는 인간이 적었기 때문에 아냐에게 묘한 감정을 느끼고 있었는데, 이 울면서 사과하는 장면 덕분에 다미안은 아냐를 좋아하게 됩니다. 근데 신기한 건 생각을 다 읽는 아냐가 다미안이 자신을 좋아하는 건 모르고 있어요. 이건 아직 만화책으로도 이유가 안 나와서 자세하게 설명드리진 못하겠네요. 자, 그 다음으로 베키 블랙베리라는 친구가 있습니다. 이 친구는 아냐의 단짝 친구로 분수 산업을 하는 아빠를 두고 있는 친구입니다. 베키는 원래 자신이 또래 애들보다 어른스럽다고 생각하여 다른 또래 애들이랑 잘 못 어울렸었습니다. 그래서 이든 칼리지도 그닥 기대를 안 하고 들어갔는데, 그곳에서 뭔가 어른스러운 아냐를 만나며 학교가 재밌다는 생각까지 하게 됐죠. 애니메이션을 보면 둘이 쇼핑도 하고 학교에서도 항상
항상 같이 다니는 등 거의 남자의 소중한 고 친구라고 봐도 될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이 베키의 특이점이 있다면 아냐의 아빠인 로이드를 좋아한다는 것이 있습니다. 한 번은 아냐가 자신의 가족 사진을 보여준 적이 있었는데 베키는 가족 사진에 나온 로이드를 보고 한눈에 반해버렸죠. 그래서 아냐한테 로이드를 소개해달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다음으로 핸더슨 선생님이란 분도 계십니다. 이분은 진짜 참스승이란 것이 가장 잘 어울리는 분으로 아냐가 이든 칼리지 면접을 볼 때 어떤 돼지 같은 인간이 연병을 떨었었는데 그걸 보고 있던 이 선생님께서 못 참고 죽방을 날리며 참교육을 해줬었죠. 그 덕분에 이 선생님이 뭔가 좀 페널티를 받은 것 같긴 했는데 좋은 스승님인 건 확실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분은 아냐의 아버지인 로이드를 매우 고평가하고 계십니다. 이 선생님이 말끝마다 엘레강트란 말을 달고 사시는데 로이드를 엘레강트 그 자체라고 표현하기도 하죠. 아무튼 이 정도가 주인공들의 주변 인물들에 대한 정보였고, 마지막으로 미처 말하지 못한 극장판을 보기 전에 살짝 알아두면 좋은 사실들을 얘기해드리겠습니다. 우선 요르퍼즈의 신체 능력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앞서 얘가 살인총법자라고 말했었으니 어느 정도 신체 스펙이 있는 건 예상할 수 있을 테지만 아마 여러분들의 그 예상 범주를 벗어날 겁니다. 일단 달려오는 차를 때려서 멈출 수 있을 정도의 파워를 가졌고, 극장판 예고편을 보면 아시겠지만 총알 피하는 것쯤은 일도 아닙니다. 그냥 소년 만화에 나와야 되는 인물이 가족 코미디 만화에 나왔다고 보시면 될 것 같네요. 두 번째로 영화 보기 전에 유튜브에 아냐 와쿠와쿠랑 본드 모음집 같은 거 보고 가시면 좋을 겁니다. 존나 귀여워요. 아무튼 이 정도가 스파이 패밀리 극장판 코드 화이트를 보기 전에 알아두면 좋을 만한 상식들일 것 같네요. 이제 극장판 개봉까지 10일도 안 남았는데 저는 저 혼자 본 다음에 친구랑 한 번 더 볼까도 생각 중입니다. 그리고 다 본 다음에 여러분들에게 후기도 영상으로 남겨드릴 테니 여러분들도 이 영화 꼭 보셨으면 좋겠네요. 오늘도 이런 영상 봐주셔서 너무 고맙고 전 더 재밌는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